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멤버분의 댓글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모모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기전자공학과 학생이라고 합니다. 뭔가 고수님 채널을 열심히 과몰입해서 보다가 유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학교 졸업하고 국내 취업, 국내 석박, 희미하게나마 미국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내에서는 45살을 기점으로 엔지니어로서 다음 단계가 안 보여서 미국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미국의 정착까지 고려해서 무조건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기서 컷해 볼게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 45 이후에 엔지니어로서 다음 단계가 진짜 안 보여요. 한국이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회사마다 정년 제도가 보면은 나이 컷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나이가 되면은 회사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5살이면 딱 그 나가는 나이에 다가오는 시점이라서 저 나이 때 45살에 뭔가 적어도 부장 이상으로 올라갈 뭐 임원 정도 될 가능성이 없으면 다음 단계가 안 보이는 게 한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나이 컷이 있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나이 컷이 왜 생겼냐면, 한국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나이 컷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컷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나이가 몇 살 됐다고 해서 회사를 나가라고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소송당해요. 그래서 나이 컷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기업 입사할 때 신입사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50에도 신입사원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만 통과할 수 있으면. 그리고 회사 나가는 것도 몇 살 됐다고 해서 나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엔지니어로서 롱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뭐 이렇게 컴퓨터 아키텍처 개발자 중에 백발의 할아버지들이 되게 많아요. 할아버지들 뭐 막 60살, 70살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이랑. 근데 보통은 미국에서 75세쯤에 많이 은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아직 안 늙어봐서 모르겠는데 늙으신 분들이 하는 말이, 나이가 70이 넘어가면은 진짜 일을 할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실제로 70, 70, 그러니까 74살 정도 드신 그 백인 할아버지랑 같이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73과 74는 한 해 넘어갈 때마다 이게 진짜 다르다, 몸이.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74세는 일은 출퇴근을 할 수가 있지만 자기가 해외 출장을 못 간대요.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 이륙할 때 그 기압차가 있잖아요. 그 기압차가 오면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극도의 압력을 느낀대요. 그만큼 건강이 그만큼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출장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회사 사무실에서만 일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일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내년쯤 되면은, 그래서 그 75살쯤 되면은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집에서만 일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보통 누가 관두란 얘기 안 하지만 스스로 자기 발로 관두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보면 항상 공원에서 막 이어폰 귀에 꽂고 맨날 뛰잖아요. 그 건강 관리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건강해야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젊었을 때 좀 머리가 안 좋고 멍청하고 배운 게 없어서 좀 실력이 없어서 돈을 별로 못 벌 수 있지만, 계속 롱런 하면은 인간은 계속 지식이 축적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면은 진짜 똑똑해집니다. 아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뭐 똑똑해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연봉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식 호봉제가 아니라 실력이 쌓이니까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롱런하지 못하는 이유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뭐 보통은 이제 사람이 건강에 문제 생기는 이유가 보통은 뇌졸중 아니면 심장마비죠. 그걸로 이제 다들 생을 마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뇌졸중이랑 심장마비가 안 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미국 가보면 맨날 공원에서 사람들이 맨날 뛰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오래 살아야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미국. 왜냐면 그 기업의 정년퇴임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국내 석사 절대 가지 말고 바로 미국 석사 지원해서 갈 수 있다면 가라고 말씀하셔서 금전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자료 조사 시 인근 병원 규모도 피처로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정하고 좁은 길을 가야겠습니다. 그래요. 국내 석사를 가시면 안 돼요. 국내 석사를 가시게 되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트렌드가 매우 뒤처져 있거든요. 그거를 대학원이라고 경험하게 되면 그 필터로 미국이라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완전 잘못 미국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대학원 가실 거면 바로 미국으로 석사부터 가세요. 랭킹도 좋으면 좋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100위권 아니라면 그냥 가서 박사 진학하면서 점프업 하든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미국은 전혀 학벌 사회가 아닙니다. 뭐 200위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본인 인터뷰만 통과할 수 있으면 실리콘밸리 대기업 다 갈 수 있고요. 거꾸로 님이 미국에서 랭킹 1등하는 학교를 나와도 인터뷰에서 그 질문에 대답 못하면 끝이에요. 미국은 철저하게 실력 사회라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미국은 리턴 오브 인베스트, 그러니까 투자 대비 뽑아먹을 게 높은 분야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의 1등이라는 의미가 곧 미국이 가성비 안 좋아서 버린 분야라는 말씀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만큼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더스트리가 돌아가는 구조인데 한국에 있으면 이게 절대 안 보여요. 아니면 한국 뉴스나 뭐 한국 교수들이나 한국 대기업 임원들이나 뭐 사장님들, 연구소장님들이 그 대외적으로 절대 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나와봐야지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 한국 엔지니어의 길을 걷는 학생들에게는 한국이 잘하는 가성비 안 좋은 공학 분야 특성상 인풋을 많이 밀어 넣어야 하기에 야간 근무, 주말 근무, 특근, 박살난 오라벨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씀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실이죠. 그래서 미국에 오면 더 좋은 연봉에 더 일을 적게 하고 뭐 그런 게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 그 반미적인 자꾸 그런 것만 보도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되게 살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언론에서 잘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 100명 중에 한 두세 명이 살 것 같은 하위 두세 명이 살 것 같은 가난한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건이랑 마약 범죄만 계속 보도하면서 미국이 살 때 못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한국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실제 한번 나와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한국 언론을 통해서 미국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오시면요, 생각보다 미국은 굉장히 안전하고 그런 동네들이 많고요. 그리고 회사 다닐 때 돈도 많이 주고 야간 근무, 주말 근무 뭐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쾌적하게 살 수가 있는 게 미국입니다. 아시겠죠? 미국이 총기가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대부분의 미국 사회에서는 총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총기 잘못 이렇게 하면은 감옥 가고 뭐 그러는데, 총기를 이렇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총기 범죄는 항상 가난하고 아주 극빈자들이 사는 동네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대부분의 미국의 중산층 이상이 사는 동네에서는 총기 관련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의 거짓말에 그만 속으시고요. 미국에 한번 여행이라도 와보시면서 미국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좀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뭐 긴 얘기 하셨는데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